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홍정욱 딸 마약 사건의 자발적 가택연금 삶 살았다. 범죄자 가족에 대한 연민이 담긴 2020년 한국경제의 기사 제목입니다. 왜 특정 계층은 저지르는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 법원, 언론으로부터 쉽게 용서받는가? 적지 않은 한국인이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난 주말처럼 깊이 생각했던 때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당연히 쉽게 물러서지 않겠죠. 분석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양산형 시사논평 시사아저씨 문답. 저는 건조 에디터와 함께 있고요. 안녕하세요. 건조 에디터입니다. 시사씨는 스포츠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시사씨 안녕하세요. 범죄자에 대한 연민은 래퍼로 충분하다. 그렇죠. 광역기. 작년 한 해 그 미국의 밈 시장을 뒤덮었던 디리의 베이비 오일 게이트라고 있었습니다. 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하나도 모르는데. 아주 너저분한 연예계의 성추문인데 일단 디리가 누구예요? 디리는 퍼프 데리. 아, 그 양반. 네. 아, 그 뭐 있죠. 맞아요. 네. 네. 이 사람이 성폭력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오만 범죄를 다 저질렀는데 커리어 내내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을 거쳐간 많은 연예인들이 이 사람의 폭력에 시달렸다. 성별 막론. 네. 그리고 그는 베이비 오일을 즐겼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밈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디리와 친했던 뭐 인류 연예인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 잘못했냐 잘못했냐. 에미넴이 재발견되고, 왜냐면 에미넴은 되게 오랜 세월 디리와 디스전을 했었거든요. 저 새끼 이상한 새끼다. 근데 이제 커리어의 초기 때부터 디리에게 큰 도움을 받았던 어셔가 입을 다물고 있어서 말을 해라. 이런 폭력을 들키고 무슨 아방궁 같은 걸 지어놓고 주지웅님 같은 걸 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온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던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래퍼들은 범죄를 서로 덮어준다. 이 나쁜 자식들이구만 이거. 문제는 한경과 홍정욱도 그랬다. 래퍼들이네. 스포츠 얘기로. 템퍼링이 뭔지 아세요? 전 네? 몰라요. 템퍼링. 템버린이요? TEMPER. 템퍼링. 성질 부림? 죄송합니다. TAM. TAMPER. 네. 템퍼링. 템버린. FA 자격을 갖춘 선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을 뛰어가지고. FA 자격을 아직 갖추지 아니한 선수에게 다른 팀이 원소속 팀의 동의 없이 몰래 접촉하는 행위입니다. 네가 FA가 되면 얼마를 줄 테니까 FA 선언을 해서 자격을 공식적으로 얻게 되면 우리한테 와라고 미리 딜을 하는 겁니다. 이걸 왜 스포츠 팬들이 화를 내냐면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팀하고 선수들이 법대로 FA 시기가 되면 그때부터 협상을 할 수 있는데 먼저 누군가가 이면 계약을 한 다음에 심지어 그 이면 계약 내용을 다른 팀한테 들고 가요. 나 이미 다른 팀이 얼마 주기로 했다. 그래서 몸값을 일부러 부풀립니다. 이 몸값을 일부러 부풀리기 위해서는 전현직이 끼어들어서 브로커를 해줘야 돼요. 그 브로커가 되기 위해서 현직들한테 전직들이 밥 사주고 술 사주면서 오랫동안 로비를 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씬의 규범을 나쁘게 만드는 행위인 거네요. 네. 몇 년 전에 그 작년 우승팀의 감독님이 그 비슷한 걸 했던 문제로 영구히 이제 리그에서 쫓겨나는 적도 있었는데 KBO에서 나쁜 의미의 정치가 끼어드는 일이라는 거죠. 전 세계 프로스포츠는 템퍼링을 금지합니다. 스포츠 기자들도 이게 뭐 늘 연락하던 형님이고 이러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사정에 따라 봐줄 수도 있다느니 이런 소리를 사석에선 하지만 기사에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지들이 커뮤니티에서 욕먹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정치부 기자들은 탈옥한 윤석열이 집에서 정치인들을 만나서 대통령도 해서는 이상할 짓을 하는데 이걸 관저 정치라는 한가하고 심드렁한 어휘로 표현을 합니까?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집에 여당 정치인을 부르면 그때 언론이 기사 제목에 쓸 단어는 직무정지 처분 위반입니다. 관저 정치가 아니고. 경호처 차장하고 대통령이 다시 만나서 얼싸
증거인멸을 할 위험이 생깁니다. 그러면 제목에 써야 할 단어는 증거인멸 위험입니다. 김치찌개가 아니고 나찜니까? 학살이라고 안 쓰고 최종 해결책이라고 부르면 그게 학살이 아니게 돼요? 이전에 했던 일들도 괜찮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관저정치 재개라고 하니까. 네. 둘 다 괜찮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 마이너 저널리즘이 외치는 걸 레거시 언론인들이 듣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텐데, 보수된 진보든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뭐 시민이든 간에 그 시민들한테 언론사가 신뢰를 되찾는 중요한 방법은 정치적 소신하고 용기를 저널리즘에 어떻게 녹이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기사를 쓴 기자들이 정말로 관저 정치가 좋은 거고 평온하고 일상적인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 믿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관저 정치라는 뭐 말을 쓸 수는 있는데 저는 쓸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쓰는 맥락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관저 정치를 쓰는 이제 그 맥락의 전제가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있다라는 네. 맥락이 분명하면 전 상관없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지금 윤석열은 관저에서 정치를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나와가지고 한다 하고 있다. 이전에도 하면 안 되는 걸 계속 해가지고 계속 비판을 해왔는데 우리 매체가 그래갖고 야 관저 정치 하지 마. 지금 너는 관저 정치를 첫째 해서 안 되고 둘째 그거 해가지고 너네 편이 지금 굉장히 곤란해. 그 얘기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뭐 합니까 이 양반이. 근데 또 옥중 정치 하지 마 그거. 근데 또 나와가지고 또 관저 정치를 또 해? 그거 하지 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저는 뭐 그런 단어를 계속 이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계속 보면서 이제 황당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보도들은 사실 그런 맥락이 아닌 보도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황당하다 이런 것들은. 네. 오히려 약간 그 관저 정치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의원들 이름을 싹 쓰면서 약간 그 팀을 묶어가지고 홍보해 주는 것 같은 기능을 하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네. 신동욱 대변인이 그게 이제 어젠가 했던 얘기, 그저껜가 했던 얘기였습니다. 국힘 대변인이 차를 한잔 하셨다. 윤 대통령이 뭐 수감 생활에서 느낀 여러 소회를 말했다. 이렇게 전하고 끝나는 게 맞냐는 거죠. 우리가 믿고 보는 언론인 동아일보처럼 써야죠. 사실상 관저 정치가 본격화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렇게 시작해야지. 예.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리더가 돌아왔다 식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요즘 본래의 폼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투입니다. 근데 사실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이면 뭘 해도 정치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 염치가 있으면은 사람이 염치가 없죠, 물론. 염치는 애초에 있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없으니까 캐딜락 모터케이드를 했죠. 그러니까요. 예. 그 영어죠, 그거. 예. 예. 그러니까 모터요? 발음이 안 좋았죠? 아니, 영어를 모르니까. 네. 자동차가 퍼레이드 했다 뭐 이렇게 봅시다. 예. 예. 그러니까 친절한 해설. 네. 예. 감옥에서 나왔으면은 조용히 차를 타고 가야지. 예? 조용히 차를 타고 가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지 그냥. 들어갈 때처럼요. 예. 가만히 있어야지. 예? 그게 염치 있는 사람의 태도지. 이렇게 했으면은. 근데 그게 아니고 나와가지고 뭐 어정어정 또 걸어오면서 뭐 또 그 표정. 예? 김민교 씨가 잘 흉내내는 그 포즈와 표정. 예. 그 표정 나도 흉내낼 수 있지만 이거 어차피 여기서 져봐야 이제 보여주지 않으니까 내가 흉내 안 내지만 어쨌든 그 표정 짓고 주먹을 쥐고 그리고 가다 갑자기 서서 90도 인사를 나는 윤석열이 그렇게 90도 인사를 정중하게 오랫동안 하는 거 다 처음 봤습니다. 예? 90도 인사를 거기 있는 아스팔트 시위대한테 90도 인사를 정중하게 하고 저는 한 번 봤습니다. 예. 취임 전에 딱 한 번 그 가기 싫었던 청와대에 간 적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서 그렇게 90도로 인사를 한 번 하는 걸 보고 다들 신기했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레슬매니아에? 레슬매니아 등장신이에요? 레슬매니아 등장신처럼 뭐 그렇게 움직였죠. 딱 프로레슬러처럼 굴었죠. 예, 그리고 뭐 와가지고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근데 본인의 의사라는 거예요.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나올 때 내가 거기서 연설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의 의사가 아닌데 그걸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설을 해야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경호처에서 연설 안 했지 죄송합니다. 네. 그게 거기까지 참으시라. 저희가 경호를 해야 돼가지고 거기 뭐 총 나오고 난리가 났잖아요. 경호처가 그렇죠. 총 보여줬습니다. 네, 무장하고 총 들고 나오고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 무슨 일 생길까봐. 사실상 게릴라 세력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그리고 난리가 났는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하는데 저 연설은 좀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불러줄 테니까
적어라. 진짜 그러면 총 든 사람 뒤에 세우고 연설할 뻔했구나. 그렇죠. 무슨 풍경이었을까? 자, 내가 불러줄 테니까 적어라. 네. 그래갖고 적어가지고 적은 게 이제 입장으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적어도 걸어갈 것이다. 요거는 내가 양보 못한다. 그래갖고 원래 차 타고 그냥 조용히 가야 되는 거를 걸어 나온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굳이 의도를 갖고 한 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를 한 거죠, 거기서부터 벌써. 그리고 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감옥 안에서도 배울 게 많더라. 그쵸. 그리고 감옥 안에서 재밌었죠. 다른 또 감옥에 잡혀간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도 했다. 그리고 양승태 등이 생각이 났다. 양승태와 임종원을 콕 찍어서 얘기하는데 네. 이 사람들은 저희가 내일 모레 이 시간에 박판규 변호사하고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저는 웬만하면 박판규 변호사한테 이 말을 걸고 싶지 않아요. 그 이름만 들으면 4시간을 떠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버튼이시군요. 박근혜 정부와 당시의 대법원이 사법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주범들입니다. 그렇죠. 이건 다시 말해서 대법원도 좀 구슬러 놓을 걸 이라는 표현이 아니냐라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았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그런 거를 할 거야라고 예고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간에 그런 그죠.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었대잖아요. 그렇죠.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이거 성경 열심히. 분명하죠. 전광훈과 친구들, 성경 여의도파와 네. 광화문파 모두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네, 성경 열심히 읽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젊은이들 고맙다. 네, 그런 거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정치적인 메시지고 정치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오자마자 어퍼컷 했잖아요. 반군이여 일어나라 라는 걸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벌써 하나하나가 다 정치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현직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반저 정치라는 말이 안 나오게 하고 싶었으면 안 했어야 될 걸 이미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시작이 된 거죠. 다 벌써 어디로 가는 건지는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건지는 벌써 매우 분명해진 겁니다. 반군의 게릴라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다른 얘기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내 몸의 응원과 격려 로아스의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엔 트리토팜 클리셰는 이제 그만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 캠페인 에그타르트와 스콘 맛집 꾸루꾸루 유능한 청소 제주꾼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우는 아이가 강조된 기부 광고 괜찮으신가요? 괜찮지 않다면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해주세요.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첨가물을 더해 맛을 만들어내면 유통기한이 늘어나요. 재료를 아끼고 레시피를 바꾸면 이익이 늘어나요. 그런데 말이죠. 꾸루꾸루는 다르고 싶어요. 좋은 재료와 정성의 맛을 믿거든요. 진짜 디저트의 맛. 달콤한 순간은 꾸룩꾸룩. 안전하고 성능이 인정된 고급 원료. 직접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거품 없는 가격.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햇살을 받으며 꼭 산책을 하세요. 늦게 자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세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턴 스마트폰을 내려두세요. 그래도 부족하면 로하스웰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엔 트립토판. 잠이 오지 않는 날들의 연속입니다. 저는 한 30년 그렇게 살았더랬었죠. 사실 저는 여기 좀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긴 한데요. 그래요? 그래요? 전 스트레스가 확 쌓이면 기절한 것처럼 오히려 잠들어요. 야, 그냥 너 네. 체력이 좋은 거였구나. 저 왜 우리 출장 갔다가 네. 사람들 술 먹으면 전 맨날 1차에 들어오고 다들 기차 가잖아요. 그죠. 잠이 없어 그런 게 아니구나. 네. 잠을 못 자는 때는 없어요, 그러면? 있긴 한데 거의 없어요. 저는 늘 많이 자서 고민인 사람이에요. 오히려. 엄청 부럽네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석방 소식을 듣고 일요일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14시간을 잤거든요. 화가 나면 막 자요. 네. 너무 좋네요. 부럽다.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잠이 오지 않으실 겁니다. 낮과 밤의 패턴을 조절하는 밤의 호르몬으로 불리는 멜라토닌을 먹어서 내란성 불면을 이겨내 봅시다. 근육 이완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마그네슘,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준다는 트립토판, 이 세 가지가 한 방에 들어있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말하지 않겠으나 보통 평균 4시쯤 잤는데 요즘은 2시 정도로 땡겨졌습니다. 그게 왠지는 알 수 없으나 이걸 먹고 있다는 것이죠? 네. 로아스웰 멜라토닌 앤 트립토판,
토마토 50만 개에서 단 1kg만 추출되는 귀한 식물성 멜라토닌을 사용한 제품입니다. 동종 제품 최고 수준의 한정당 2mg의 멜라토닌을 함유하고 있고요. 잠들기 1시간 전에 물과 함께 섭취를 하면은 일상을 지금보다는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관련해서 뒤져봤는데 과다 복용하지 말랍니다. 아, 그럼요. 중요하죠. 네.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요즘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녹음지 시작 전에 서로의 신상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녹음 시작 전에. 네. 저는 아무리 봐도 화가 나서 몸이 아프지 않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월요일에는.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2박 3일 한 분노를 한 2박 3일 정도 끌게 만들었었는데 이 월요일 화요일에 많은 언론들이 팩트들을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길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추측들은 언론의 논조에 따라 다릅니다. 어디까지가 우연이고 어디까지가 기획일까 알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심우정의 부장검사 소집, 지기현의 구속 취소, 심우정의 석방지휘 어디까지가 우연인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다 우연이라고 해요. 보통 이런 걸. 어떻게 보십니까? 알 수가 없죠 이걸 뭐. 1번. 저도 알 수는 없어요. 알 수가 없죠. 이게 도대체 뭔지 이게. 그러나 네. 전례가 71년 사이에 없었던 일이 벌어지려면 그래서 내란수계가 탈옥하려면 얼마나 많은 우연이 겹쳐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어안이 벙벙할 뿐인데 일단 이게 뭐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법원의 결정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심지어 이게 뭐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막 보도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 멋대로입니다. 지 멋대로고. 멋대로라는 거는 약간 결론이 다 다르다는 건가요? 그 얘기 있잖아요. 이제 날로 세야 되는 거를 시간으로 셌다. 요런 거는 네. 제대로 나와요, 보도가. 근데 네, 맞아요. 뒷부분에 이제 공수처 수사권 네. 얘기 이런 거는 막 뭐 이 얘기 저 얘기를 뒤섞어가지고 이제는 지멋대로 막 쓰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이제 멋대로 쓰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판사는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전제하고 이 결론을 내지 않았나라는 저는 그런 의심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나. 네. 모르겠어요. 너무 네. 이 상황을 뭐 순진하게 보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면은 뭐 판사도 다 한패여가지고 뭐 윤석열을 구해주려고 뭐 이런 특이한 계산법을 고안해냈겠죠. 저도 어떤 모 법률 전문가분의 페북에서 그런 걸 봤었거든요. 그분이 박찬훈 교수님이셨는데, 네, 한양대 이제 로스쿨 교수님이십니다. 그분도 비슷한 추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즉시 항고를 검찰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상급심에서 아마 이 구속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려고 책임을 떠넘기려고 그냥 했던 것 같다. 그런데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할 줄 몰랐던 거다라는 식으로 그분도 쓰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얘기하는 게 이것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 판사가 이제 해놓은 얘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를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 결국은 설명을 해야 돼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내용을. 그래요.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윤석열은 구속을 취소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구속 기간이 끝난 다음에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구속 기소가 아니고 불구속 기소해야 됩니다. 이 주장인 것이고 검찰은 아니야. 우리는 구속 기간 내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구속 기소가 맞아. 이렇게 대립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검찰의 계산법은 이런 겁니다. 윤석열의 구속영장이 나온 그 기한을 보면 1월 24일 24시까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요때까지의 구속영장이 써 있는데, 근데 요 중간에 예를 들면은 윤석열이 뭐 구속적부심을 받든지 또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은 피의자 신문하는 시간. 그렇죠. 원래 이제 구속이라는 거는 수사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가 다른 걸 다 받으러 가버리면, 그래서 관계 서류나 이런 것들이 다른 기관에 넘어가 버리면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수사를 할 수 없게 된 기간은 축구로 따지면은 그 인저리 타임을 줘야 되는 거예요, 뒤에. 예? 이 전후반 다 끝난 다음에 네. 중간에 축구 못한 시간은 심판이 인저리 타임 주잖아요. 인저리 타임 주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검찰의 수사 기록이 법원에 넘어갔다 오는 시간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걸 축구의 인저리 타임으로 보자고 했는데
저 25재판부 직위원 판사 포함 3명은 그걸 아이스하키의 파워플레이로 본 거예요. 반칙으로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4대5로 게임해.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이 계산법의 문제인데 네. 윤석열이 이제 한 게 뭐냐면 그러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체포영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개와 관련된 거를 판단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 판사가 판단을 한 게 뭐냐면 원래 검찰의 계산법은 그래서 아까 검찰의 계산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검찰의 계산법은 1월 24일 24시까지가 원래는 딱 전후반 경기가 끝나는 시간인데 자 이틀을 썼지 않느냐. 체포적부심 하루 썼고 그렇죠. 그다음에 영장 실질심사 하루 썼고 그러면은 이틀을 썼으니까 이틀 더하면 26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7일이 되기 전에 기소를 하면은 그거는 기한을 맞추는 것이다. 그렇죠. 이틀의 인저리 타임을 이틀. 줘야 되는 것이다. 요 계산법대로 하면은 우리가 기소를 한 게 여기 우리는 검찰이죠. 1월 26일 18시 뭐 56분인가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27일 되기 전에 했으니까는 요거 인정해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해왔다. 평생 이렇게 해왔다. 71년 동안. 네. 태어난 이후 평생 이렇게 해왔다. 이게 뭐 잘못됐냐? 이게 이제 검찰의 논리고. 심지어 피의자 윤석열도 평생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죠. 윤석열 측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법원은 좋다. 이걸 봤을 때 근데 첫째 날로 계산하는 거는 온당치 않아. 시간으로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체포적부심을 받은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 통으로 계산하지 말고 시간으로 계산해.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법원이 실제 시간을 재봤어요. 얼마나 걸렸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체포적부심은 요 시간에 안 껴줘. 그렇죠. 요 시간에 안 껴줘. 네, 영장 실질 심사만. 그렇죠. 따져서. 영장 실질 심사만 껴줘. 그래가지고 요거 그래갖고 요거 다 합치면은 33시간인가 걸렸어요. 합치면은. 그래서 33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 아까 전에 1월 24일 24시까지인 거를 33시간을 더하면 1월 26일 9시 뭐 7분까지인가예요. 예. 요 인저리 타임 33시간을 주면은. 네, 33시간 7분 연장. 네. 네. 그래서 9시 7분까지 26일 9시 7분까지 너는 기소를 했어야 돼. 요거야. 근데 너는 18시 56분에 했지. 그러니까는 9시간 45분 정도를 늦었어, 너는. 그래서 검찰은 이걸 넘겨가지고 한 거야. 이런 이제 결론이거든요. 요게 이제 1번의 큰 주제고, 네. 2번 대목이 있어요. 2번 대목은 뭐냐면, 자, 이 2번 대목이 희한해요, 근데. 2번 대목이 희한한 건 뭐냐면, 1번 대목으로 해서, 그래서, 자, 그럼 결론 났지? 구속기한 넘겨가지고 기소가 됐기 때문에 윤석열은 구속 기소가 아니야. 이거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아야 돼. 클리어?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2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2번은 뭐냐면 1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1번에 의하여서 구속 취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1번 내 주장이 틀렸다고 할지라도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오어인 거죠. 엔드가 아니라. 그렇죠. 1번 얘기가 혹시 틀렸다 할지라도 예비적 논리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것도 있다? 네. 그러니까 즉 두 가지 이유로 구속 취소를 해준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두 개가 해당한다가 아니에요. 1이 틀렸다고 하더라도입니다. 그렇죠. 1이 틀릴 수도 있을 거야. 이걸 전제를 해놨어요. 그럼 진짜 하고 싶은 말은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생각에 1번이 틀렸을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이게 여러모로 사람들이 의심하는 이게 판사의 언어가 아닌 것 같다라는 측면이 이겁니다. 이걸 이제 이른바 예비적 논리라고 하는 건데 2번이 있어 얘들아. 그러면서 2번이 뭐냐? 공수처가 2번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3개가 나와요. 공수처가 수사권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공수처의 논리가 공수처는 내란죄의 수사권은 없는데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이 있으니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를 하다가 연관범죄로 내란죄를 발견을 해서 연관범죄로서 내란범죄를 수사를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직권남용 수사를 하다가 공수처가 내란죄임을 인지했다고 볼 자료나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느냐. 이 애초에 공수처랑 검찰이 합의를 합니다. 뭘 합의를 하냐면 공수처가 처음에 이제 이첩권을 이제 발동을 하면서 이첩권이라는 거는 검찰이 수사하는 걸 공수처가 뺏어가는 걸 얘기하죠. 네. 가져가면서 자, 우리가 이 구속기간이 10일이잖아요, 최대. 구속기간 10일 동안 윤석열을 수사를 하면은 너네한테 사건을 도로 줄게. 왜냐하면 어차피 내란죄와 관련돼서
이 수사를 하더라도 공수처는 기소 권한이 없어요. 기소는 어차피 또 검찰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네가 어차피 기소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너네한테 다시 줘야 되지. 그러면 너네가 법원에 갖고 가서 구속 기간을 연장 신청을 해. 그러면 10일에 연장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그 10일은 니네가 수사를 해라. 그래서 10일씩 우리가 나눠서 수사를 하면 된단다. 이렇게 해서 공수처나 검찰이 알겠어요.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합의의 법적 근거가 없다. 이게 법원의 두 번째 논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한 적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네. 세 번째. 그리고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넘겨주면서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줄 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또 같이 넘겨줬어야 됐는데 이거가 관련된 신병 인치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요건 이제 윤석열 측의 주장이에요. 요거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요 세 개에 관해서는 요것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이것도 쓸 때 봐봐요. 이게 진짜로 이제 문제면은 자, 이게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구속 취소 사안이야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쓰고 이게 문제가 있어서 상급심에 가면은 파기 사유가 될 수가 있고 즉 내가 여기 1심 재판부잖아요. 네. 지금 판단하는 데가 네. 내가 이거를 뭐 인정을 안 한다 하더라도 상급심에 가면은 뒤집힐 수가 있고 그리고 상급심까지 다 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면은 재심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단계에서 치유를 하는 게 좋단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요거는 생각을 잘 해주길 바래. 요게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 계속 뉘앙스를 요걸 읽는 사람이 어떤 뉘앙스를 자꾸 받냐면은 이거는 지금 1심 재판부의 마음은 이건 마음이죠. 법 논리와 상관없이 유죄를 주고 싶은데 그렇죠. 마음은 윤석열 쪽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고 지금 구속 취소를 해달라고 하고 하지만은 이거를 자기가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땅땅땅 유죄를 때리더라도 뒤에 가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은 것 같은데 그게 싫고 마음이 그게 싫은 것 같아서 일단 논란이 될 만한 거를 2단계에서 상급심에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구속 취소권으로 지금 구속 취소권에 태워가지고 상급심에 보내서 요것에 이제 불법성을 한번 여러모로 불명확한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이 불명확성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 필터링을 한번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재판에 태우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냐 지금 그 느낌을 자꾸 받는 거예요. 요 글을 읽고 있으면 글만 봤을 때는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이제 이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만 해도 다른 방송이나 이런 데 가서 막 설명을 할 때는 그렇다면 요거를 토스를 받은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팀 입장에서는 즉시항고를 그냥 하면 된다. 그리고 즉시항고는 7일 내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7일 동안 뭐 고민도 하고 그러니까 바로 뭐 즉시항고 합니다라고 하더라도 항고장을 내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뭐 지난주 금요일에는 모두 다 그렇게 얘기했죠. 네. 네.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조직이 아니다. 검찰은 자기들이 틀렸다는 걸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네. 뭐 그렇기도 하거니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조직이기도 하거니와 지금 다 보도가 나와서 아시겠지만 금요일 날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지금 구속 기소가 돼갖고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영장 심사를 받았거나 적부심을 신청해갖고 네. 적부심을 또 거쳤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산수를 시작할 거 아닙니까? 변호사하고 앉아가지고 다 따져볼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시점에 구속 기소가 됐는지. 명절이죠. 재소자 자유의 날. 네. 기소가 레미제라블인 거죠. 구속 기간이 얼마가 됐는지 한번 다퉈볼 만한가? 다 시작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검찰도 형사 실무에서 앞으로 그러면 나는 시간으로 따져야 되는지 날로 따져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게 최대한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 시간으로 따지도록 해. 이렇게 뭐 정리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 불가피하게 어쨌든 뭐 날로 따져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일하다 보면은 뭐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은 이거는 뭔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다른 거 다 떠나서 정치적인 거 뭐 탄핵 뭐 윤석열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거는 즉시항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건이다. 형사 실무와 관련돼서도 네. 그래서 뭐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뭐 불확실한 거 제거하고 갈 수 있다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부터 밤부터 이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니 그때만 해도 저는 소문이 좀 뭐 너무 좀 그렇다. 소문 내용이 불길한 소문들이 막 돌기 시작하고 윤석열 측의 움직임이 이제 불온한 움직임들이 막 감지되더니 다음날 오전에 대검 지휘부가 무슨 회의를 냈고 대검 지휘부가 어떤 결론을 냈는지가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꼭지가 돌기 시작하죠. 그러더니 실제로 이제 오후쯤 되니까 5시쯤 되니까는 5시에 저는 뭐 합니까? CBS 라디오 옛날에 이제 그 래퍼 형님이 이제 진행하던 방송 나가려고 이제 그걸 아직도 끌려가? 네, 그럼요. 아니 왜 나만 빠져나왔어 거기? 아니 그걸 뭐 나만 윤석열이야?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여인형이야 이진우야. 아니 본인이 하는 거지. 본인 결정한 거를 뭐. 아니 난 2020년에 빠져나왔는데 아니 본인이 국영호 소장하고 김민아하고 이경혁하고 다 붙잡혀 있어. 다들 직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아니 본인이 결정한 거를 뭐 우리한테 그래요. 수계는 빠져나갔습니다. 아니 아무튼 네. 아이고 심지어 나는 그 전부터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걸 한다고 원고를 쓰는데 아 이게 뭐 진짜 석방 되나 안 되나 뭐 하는데 그래갖고 그 원고의 첫 부분을 다 갈아엎고 아무튼 그랬죠. 뭐 아무튼은 그 나와가지고는 뭐 그 난리를 치는데 그래갖고 뭐 직시항고를 안 한 거예요. 예?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그래서 검찰이 벌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번 시나리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은 검찰이 직시항고를 하는 걸로 손뼉을 마주칠 줄 알고 손뼉을 딱 마주칠 줄 알고 팀플레이를 하려고 공을 던졌는데 예, 오손을 내밀었는데 검찰이 그냥 싹 외면하면서 공이 그냥 공이 그냥 툭 떨어지게 구치소 밖으로 네. 나갔습니다. 공이 툭 떨어지게 뒀다는 시나리오 하나. 그래서 지기현 씨만 지금 바보가 되고 천하의 역적이 돼가지고 그게 지금 이제 지기현 판사에 대한 그 취재를 했다는 사람들이 했던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억울해하고 있다. 네. 근데 고의였어도 억울하는 척이라도 할 거기 때문에 확인은 안 돼요. 그렇죠. 어차피. 그건 뭐 네. 취재 이런 얘기는 뭐 나중에야 확인이 되는 거고. 네. 어쨌든 지기현 씨는 그래서 혼자 바보가 됐다. 이게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는 뭐 그렇게 윤석열이 목 놓아 서울중앙지법만 외쳤던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 1에서의 핵심은 뭐냐? 시나리오 1에서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나를 시간으로 바꾸고 뭐 이런 건 사실은 이제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거고 사실은 요거는 상급심 가면 어차피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건이다라는 거고. 그건 잔상입니다. 인 거고. 예, 제거하고 싶은 폭탄은 2에 있었던 것이다. 그렇죠. 정리하고 싶었던 폭탄은 2에 있었던 것이다라는 이제 해설인 것이고 여기서 2라는 거는 공수처의 이제 어떤 그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의 어떤 불명확성, 그 다음에 그 인치 절차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해라라는 요 부분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요 추정이 1에는 깔려 있는 것이고, 네. 2는 윤석열이 그렇게 서울중앙지법 노래를 부른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다 짰냐? 요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언제나 저쪽이 던지는 뜨거운 정치적인 이상한 왜곡된 단어를 저쪽에다 돌려줄 때 해석이 늘 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의 영장 쇼핑이라는 말을 저렇게 오래 하는 걸로 봐서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저런 단어를 생각해냈을까? 그렇죠. 지들이 하고 있나 보다. 자기들이 법원 쇼핑을 하고 있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뭘 꿀단지라도 숨겨놨으니까는 자꾸 서울중앙지법 노래를 부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요거는 상대적으로 아주 심플하죠. 얘기가 네. 다 짰구나 한통속이구나.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전제했을 때는 이제 검찰의 행동 거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클리어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또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시간 얘기로 돌아가서 요렇게 할 거를 전제하고 검찰이 움직였다라는 시나리오를 이제 그릴 수가 있어요. 1월 24일 24시까지가 영장에 적혀 있는 날짜가 마지막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겨주는 날짜가 언제냐면 23일입니다. 23일 날 넘겨줘요. 23일 날 왜 조금 24일보다 일찍 넘겨주는 거잖아요. 왜 그때 넘겨주냐면 윤석열이 응하질 않으니까 빨리 넘겨줍니다. 그래서 23일 날 넘겨주고 검찰은 받자마자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영장을 이제 연장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법원에다가 연장 신청을 합니다. 근데 안 들어줘요. 그때 연장 안의 취지는 너네는 이런 경우에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받았으면 그냥 니네가 기소를 하면 되는 거야. 니네가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없어. 이거 그냥 기소해. 라는 취지라고 당시에 사람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검찰 그거 붙들고 헛짓거리 하지 말고 그냥 기소해. 라고 했고, 지금 와서 확인해 보니까 고검장이 이끄는 수사팀은 그럼 기소합시다. 가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기소합시다. 법원 말대로. 가 입장인데 심우정이라는 검찰총장이라는 자가 한 번 더 트라이 해보지. 다시 한번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하는 걸 한번 트라이 해보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본과 대검에 프릭션이 없던 건 아닌 겁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바로 기소합시다. 라는 네. 얘기를 아래에서 하긴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네. 근데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또 총장이 하자는데 또 신청을 하죠? 그게 아마 25일일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의 계산법은 27일 전에만 기소하면 되니까 25일 날 또 트라이를 했는데 안 됩니다, 이게. 예, 안 돼가지고 다시 이게 리젝트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기소 그냥 합시다.
또 수사팀이 그래요. 그 심우정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게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또 그냥 하냐? 검찰 가족 얘기 한번 들어봐야지. 우리 과작 네. 해쳐 모여. 네, 26일 날 전국의 검사장들을 소집을 합니다. 근데 아까 타임 리미트 언제요? 지금 지기현 판사의 타임 리미트 26일 9시 6분까지잖아요. 9시 7분까지입니까? 9시 7분까지잖아요. 근데 전국의 검사장들을 26일 날 모셔야 되는데 뭐 새벽 5시에 옵니까? 이 사람들이? 아침 10시에 와요. 아침 10시에 이미 와요. 이미 끝났잖아요. 오버됐죠. 아침 10시에 와가지고 네. 거기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보도된 걸 보면 또 이제 동아일보에 정왼수 씨라고 있어요. 이름이 정왼수입니다. 네. 왼수요? 네, 그럴 리가 없겠죠. 네. 정왼수인데 부국장이에요. 정왼수 씨가 쓴 칼럼을 보면은 검사장 회의에서 그러니까 검사장 회의가 뭡니까? 애초에 무슨 그것도 무슨 근거가 있는 무슨 회의체도 아니에요. 민주노총 중집입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 삼별 대표자 회의입니까? 뭐예요? 그게 중집은 근거는 있지. 그게 중집은 있지만 삼별 대표자 회의도 있나? 아무튼 뭐예요? 그게 아무튼간에 그걸 열어가지고 거기서 했다는 얘기들은 우리가 공수처의 시다발이냐 뭐 이런 얘기나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수사를 해야지 말이야. 우리도 이대로 뭐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거 막 하다가 근데 답이 없잖아요. 법원이 연장 안 해주는데 구속기간 연장 안 해주는데 검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공수처 시다발이냐 얘기나 해가지고 뭐 답이 나옵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한참 그러다가 결국은 총장님께 맡깁시다. 그러니까 총장님한테 맡기기로 거기서 결론을 내고. 회의도 쓸모가 없었던 거네요. 아 그렇죠. 네. 그 총장님한테 이제 공이 왔잖아요. 총장님이 그러면 공이 왔으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그러면은 기소 빠르게 가 이러느냐. 총장님도 고민을 또 해야죠. 총장님이 그걸 붙들고 고민을 또 합니다. 총장님이 고민을 또 하시다가 반나절 고민을 하시다가 또 그거를 또 밤 이제 한 7시쯤 저녁 먹을 때쯤 돼가지고 기소해라 이래갖고 기소를 그때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 이게 세워라 내워라 해가지고 이 세워라 내워라 해가지고 이제 18시 56분에야 기소를 한 스토리가 이 스토리인데 그러면은 보세요. 고비마다 그리고 즉시항고 하자고 수사팀이 했잖아요. 지금 즉시항고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도 한동훈 후배인 고검장이 박세현 씨가 한동훈의 후배인 근데 얼굴은 후배 같지 않던데 아무튼 한동훈 후배인 박세현 씨가 나는 즉시항고 하고 싶다는데요. 우리 애들은 그랬는데 총장이 지휘한다 석방해라 이래가지고 석방시킨 거 아니에요? 즉시항고 안 한 거 아니에요? 이 사태까지 오는 고비마다 이 심우정이라는 분이 다 이 책임져야 될 어떤 결정을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봐봐요. 이 사태가 이렇게 됐으면은 즉시항고를 안 할 거면 상황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뭐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탄핵이 안 된 대통령을 잘못 구속한 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법원의 결정이 틀린 거면 우리 잘못이 아니고 법원 잘못입니다라고 해서 즉시항고를 통해서 바로잡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말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즉시항고를 안 하겠다라는 거는 형식 논리로 보면은 법원 얘기가 맞다는 거잖아요. 그쵸. 법원이 맞고 우리가 틀렸다잖아요. 물론 뒤에 쪽 그 얘기를 하겠지만 법원이 맞다고 그러면은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즉시항고 왜 안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유신헌법 때 유신헌법이 나와요. 난 여기서 이성을 잃었습니다. 유신헌법이 나와가지고. 화가 났어요. 유신헌법 때 비상입법기구가 만든 3가지 제도가 있다. 그것이 뭐냐? 보석, 구속 집행정지, 구속 취소 요 3개에 대한 즉시항고이다. 그런데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이미 위헌 결정이 났다. 그래서 구속 취소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 즉시항고 항고해봐야 그것은 예를 들면은 위헌법률 청구나 이런 걸 하면은 당연히 그것도 이 위헌이 날 거라고 봤다. 그리고 맞지도 않다. 그렇다라는 거에 대검 지휘부 의견이 다 모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항고를 안 하기로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미 사퇴를 해야죠, 이 양반아. 네. 그 유신 논리는 SBS에서 처음 단독으로 띄웠더라고요. 네, 그 3월 8일에. 대검 얘기 듣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사퇴를 해야죠, 이 검찰총장이. 근데 사퇴를 안 할 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메시지 없으니까요. 사퇴를 안 할 거예요. 왜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지만 우리는 지기현 씨의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안에서 다투겠다. 그러니까 법원은 여전히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본안에서 다툰다?
본안에서 뭘 다툽니까? 본안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지금 윤석열의 내란죄를 다루는 1심 재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1심 재판부가 지기현 판사라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기현 판사가 구속을 취소시켜줬다니까. 근데 그게 바로 접니다. 구속을 취소시켜준 사람한테 가가지고 지금 구속기소가 맞습니다를 지금 거기서 본안 재판에서 다뤄봐야 뭐 하냐고요. 비슷한 얘기를 구속을 취소시켜줬다니까. 한참 겨울에 얘기한 적이 있죠. 서부지법의 폭도들이 법원 가서 따지겠습니다라고 말하게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 바보도 아니고. 근데 그게 전데요. 네. 본인이 사퇴를 안 해야겠으니, 보통이 사퇴를 안 해야 되니까 나는 본안 가서 다투겠습니다. 장난칩니까 지금?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그러면은 야 이게 뭐 짠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기분이 들 수밖에 없고, 그 위헌 얘기에 대해서 자꾸 위헌 말씀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다 보도가 된 거지만 플러스 알파 뭐 다 보도된 얘기 뭐 또 설명을 하면은 네. 2012년인가 어쨌든 위헌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 위헌 판단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가 보안 입법 논의를 합니다. 2015년에 보안 입법 논의를 해요. 왜냐면은 위헌 조항이 됐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이 즉시항고는 이제는 없는 거고. 근데 구속 취소에 대한 이제 즉시항고 어떻게 할 거냐. 그 당시에 정의당의 서기호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잘 아시는 분. 몇 번 나오셨죠. 네. 네. 서기호 의원이 구속 취소에 이거 사실은 우리 운동권과 민변 이런 데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없애는 게 맞다.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아까 얘기한 거 이 날로 따지는 것보다 시간으로 따지는 게 형평성에 맞다. 사실은 일부 인권 변호사 내지는 이런 쪽에서 한 적이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죠. 이제 그렇죠. 시민들은 그걸 다 이해하고 있는 게 이게 왜 윤석열한테 처음 그렇죠. 적용되느냐가 그렇죠. 문제인 더 거죠.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두 배로 열받는 거예요. 언제 윤석열한테 그거 해주라 그랬어. 그러니까 언제? 대한민국이 가장 인권에 센서티브한 순간이 왜 지난주 금요일이었고 언제? 그 대상이 왜 윤석열이어야 했느냐에 화가 난 거고. 언제 윤석열 풀어줄 때 활용하라고 그랬어. 언제?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즉시항고 요 조항은 없애시다. 이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 정부 이 윤석열에 의하여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김주현 씨. 자, 이 정부는 민정수석이 원래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 왜 만들었습니까? 민정수석 갑자기 만들어요. 민정수석을 만드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민심을 파악해야 된대요. 죽방을 날려야 됩니다. 원래 없앴는데. 죽방을 날리고 갑자기 싶습니다. 민심을 파악해야 돼. 잠깐만 너무 빨리 가지 말고. 네. 죽방을 날리고 싶다. 민심을 파악을 한대. 민심 파악하고. 민심을 파악 가증스럽다. 그리고 그게... 내란이 실패한 다음 날에도 민심을 파악한 다음에 안가에 가셨죠. 이 민정수석이. 자꾸만 두관식이 되고 있어. 네. 이게 이제 그걸 왜 민정수석 왜 만들었느냐. 이원석 검찰총장이라는 자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자가 김건희 여사님 뵙고 싶습니다. 어디서? 검찰청에서. 그렇죠. 이거를 주댕이를 나불거리고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난 윤석열이라는 분이 송경호라는 사람은 어디 처박아 버렸잖아요. 다 날려버리고 서울중앙지검을 초토화시키고 이창수라는 분을 그 자리에 떡 앉히고 원석 어떡할래? 나갈래? 이랬는데 이원석이 안 나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임기를 마치고 이제 뭐 이러는 국면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야 이제는 슬슬 내가 아는 그 검찰이 이제는 슬슬 나한테 개기는 그 타이밍이 왔구나. 이래가지고 검찰을 소나기에 쥐어야 되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나 윤석열이 소나기에 쥐면 되는 검찰이었는데 이제는 좀 전문가가 필요하겠다. 이 생각으로 최동욱 쫓아낼 때 그때 전문가 그리고 내가 그 최동욱이 쫓아낼 때 국정원 수사 때문에 쫓겨난 거잖아요. 근데 국정원 수사할 때 그 국정원 수사했던 사람 누굽니까? 윤석열이잖아요. 국정원 수사 그거 할 때 위에 이제 조영권 지검장하고 그때 싸워가지고 국회에서 싸우고 이래가지고 아무튼 그 맥락에서 이제 징계받고 이럴 때 박근혜가 검찰을 길들일 때. 예. 자기 징계해야 된다고 위에서 얘기했던 사람이 김주현이거든요. 근데 야 그때 검찰 잘 길들이던 사람 있잖아. 김주현 데려와봐 해가지고 그렇죠. 맞아 보니 아프더라. 김주현을 민정수석 시킨 우리가 이미 맵던데? 얘기했던 겁니다. 스톡홀름 신드롬. 네. 검사가 범죄자한테 반하는 일. 네. 바로 그 김주현을 민정수석으로 앉힌 후 주현아 검찰총장 누구 시켜야 되냐? 제가 아끼는 후배 있습니다. 우정이라고요. 심우정을 아주 죽고 못 사는 후배인데 심우정을 검찰총장 시킨 바로 그 김주현이인데 그 김주현이 2015년에는 법무부 차관이었습니다. 법무부 차관이라고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
구속 집행정지랑 구속 취소는 다른 제도입니다. 아, 그게 그 사람이에요? 네. 아, 동일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몰랐네. 구속 네. 집행정지는 네. 잠깐 아버지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거나 할 때 장례식을 이제 보내기 위해서 잠깐 이제 집에 보내는 건데 집에 보내려고 할 때 검사가 이 자식은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즉시항고를 해버리면은 즉시항고를 하는 순간 법원의 결정에 대한 집행이 정지되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은 집에 못 간다. 이 7일 동안 즉시항고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러면 장례식 기일에 못 맞추지 않느냐. 장례식 그 일정에. 그건 너무 빈도적이다.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완전히 이제 구속 자체를 없애는 건데 이거는 전국적 결정에 대해서는 이거는 즉시항고라는 제도를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구속을 유지한 상태로. 요거는 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유지가 돼야 됩니다. 김주현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었던 김도비 옆에서 거들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논리가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신무정이라는 검찰총장이 이 내용을 뻔히 아는데 거기서 자 유신 때 있던 조항이기 때문에 이게 위헌날 확률이 높았고 우리가 안 합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언제부터? 거짓말인 줄 아니까 죽탱이를 날리고 싶었던 겁니다. 시사연 씨가. 한 방씩 다 이렇게 날리고 싶지만 전 래퍼가 아니기 때문에 날리지 않았다 이겁니다. 래퍼도 안 날려요. 누가 검찰총장을 때려요. 래퍼 가끔 잘못된 막 총 쏘고 스테레오타이핑. 그러던데. 그 관저정치라는 언론의 단어 한가하다고 제가 아까 했는데 네. 금요일날 이제 사람들이 이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문을 보고 화를 냈던 건 이거야말로 세상 놀랍도록 한가한 소리이기 때문이었고 그때는 아직 이 사람들의 역학을 파악할 틈이 없었고 제가 이 결정문을 읽으면서 이 두 가지 핑계를 5어로 연결되는 두 가지 직연판사의 핑계를 보면서 생각했던 건 핑계요? 그 핑계 얘기 또 해요 오늘? 이제 핑계 알아요. 뭔 노래인지 이제 알지? 알아요. 네. 차 들었어요. 밀리언셀러죠. 그 다음에 심우정 총장이 한 얘기, 이거 위헌 소송에도 우리 질 거야. 라는 것과 지기현 판사가 이거 2심 3심 가서 날아가면 어떡해 라고 한 모두가 비슷한 핑계를 대고 있다. 넌 핑계를 대고 있어. 실제로 그 사람들을 만나보지 않았는데 네. 그 상황에 처하지 않았는데 대법 핑계를 대면서 지금 자기가 결정을 하고 헌재 핑계를 대면서 지금 자기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 양자가 동일한 수법을 썼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음모론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수처에 이첩을 할 때도 공수처에 받아올 때도 기소할지 결정할 때도 윤석열 일당이 가장 좋아하는 걸 심우정이 조금씩 해줍니다. 뭐? 딜레이. 그 딜레이는 여기서 역할을 하고 이 모든 일들이 엘리트가 행정적으로 하다가 생긴 우연이라고 해도 얼마나 많은 우연이 겹쳐야 내란수계가 71년 동안 쓰이지 않던 방법으로 탈옥을 합니까? 아이폰도 아니고 지금. 에? 그거야말로 핑계만큼 오래된 옛날 얘기죠. 아이폰 요즘은 탈옥 안 해요. 안 해요? 아니 좋은 폰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폰을 탈옥을 해요. 이것도 건조한테 물어봐요. 아이폰 탈옥. 사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iOS가 마음에 안 들어서 네. 근데 아이폰이 기계는 좋으니까 네. 2000년대 말과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아이폰만한 스마트폰이 없어서 아이폰에다가 안드로이드 OS를 까는 일을 탈옥이라고 했어요. 그랬군요. 네. 아니 이제 꼭 다른 OS를 깔지 않더라도 무서운 시대였구나. iOS에 제한이 많으니까는 이 iOS를 좀 더 이제 프리하게 쓰기 위해서 그렇죠. 원하는 앱을 깐다거나 네. 뭐 비공인 앱을 막 깐다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또는 내 취향에 맞도록 개조를 한다거나 그러고 있네요. 네, 네. 비슷하긴 하네요. 네. 지금 상황이랑.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네. 탈옥을 시켰습니다. 네. 제일 브레이크를. 네. 내란 수계 입장에서 봤을 때 행운만으로 이 정도의 결과가 돌아올 수 있을까? 노력 없이 이런 결과가 돌아올 수 있을까? 네. 라고 계속해서 역산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검찰을 생각할 때 우연하게 무슨 일이 발생해서 약간 이런 초유의 사태가 났는데 그럼 그 와중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그나마 리스크가 적은 걸 보통 고르게 돼 있잖아요. 둘 다 뭔가 실패라고 한다면은. 네. 근데 그럼 그 중에 리스크가 적은 쪽이 즉시한 거를 안 하는 거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그 일선 검사들의 혼란보다 더 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로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일선 검사를 뺀 나머지 윗선 검사들을 쳐다보게 된다는 네. 겁니다. 이 얘기를 광고 듣고 와서 조금만 더 할게요, 오늘은. XSFM입니다. AI야, 흔하게 보이는 기부 광고 특징 알려줘.
기부 광고의 특징은 첫째, 동정심을 자극하는 아이들의 슬픈 표정, 둘째, 빈곤, 질병 등 열악한 환경 연출, 셋째,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어두운 배경 등입니다. 기부 광고 속 아이들의 슬프고 힘든 모습, 문제는 없을까요? 아름다운 재단은 우는 아이의 사진이 없어도 마음을 열 수 있는 건강한 기부 문화를 꿈꿉니다. 당신의 기부가 더 건강하게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해주세요. 기부 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밤의 호르몬으로 불리는 멜라토닌,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마그네슘, 세로토닌 생성을 돕는 트립토판. 이 모든 걸 하나로 로하스웰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엔 트립토판. 왜 그렇게 흘려 왜? 나이 40에 먹는 대로 그렇게 흘리는 거 그리 흔한 거고. 우리 딸은 또 어떻고? 아침 먹은 거, 점심 먹은 거 꼼꼼하게도 그려놔. 그리고 어찌나 활발한지 엎어져서 피가 나도 울지도 않아요. 레깅스 무릎에 핏자국 없었으면 자빠진지도 모르고. 핏자국 그거 잘 지워지지도 않아. 내가 무슨 빨래방도 이 얼룩들 무슨 수를. 이거 대체 어째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얼룩된 반려세제 클리지움. 달콤한 거, 상큼한 거, 맛있는 거 다 있다. 꾸룩꾸룩. 달콤한 마카롱, 고소한 에그타르트. 배고픈 순간은 꾸르꾸르. 내일 이 시간에 앰플리파이드 무슨 그 아실을 하는데 내일 앰플리파이드가 오르고 화요일에 그 아실을 하고 이상한데? 있고. 네. 관심사는 음악뿐인가요, 역시? 아니 주초에는 음악을 봐요. 래퍼의 아니 방송이니까 이건 내가 음악 평론을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고. 가만히 있어. 킬러 본능처럼. 이게 나라가 국난이어도 제니는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국난이지만 화이트데이는 옵니다, 여러분. 네. 네, 마카롱 사세요. 100% 통 아몬드를 갈아 만든 이탈리안 머랭박시의 꼬꾸.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제 다 뭔지 아시죠? 뭐 말하는 건지. 외우세요. 모르겠으면. 네, 좋은 재료로 만드는 품격 있는 필링의 마카롱을 사셔야 됩니다. 화이트데이에는. 답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요. 혹은 안 받으셨더라도 이번 기회에 내가 선빵을 날렸다며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좋은데 여행 가시면 괜찮은 마카롱을 구하실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들고 가세요. 그렇죠. 밀가루와 버터의 황금 비율에 천연 바닐라빈을 넣은 스콘도 있습니다. 좀 너무 단 걸 안 좋아하시는 분이다 하면은 요런 류도 선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만든 마카롱은 단 거 싫어하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죠. 하긴. 초콜릿 마시멜로 로투스로 만들어낸 쿠키도 있습니다. 포르투갈 방식의 정통 에그타르트도 있고요. 저는 에그타르트가 제일 맛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도요. 현재 안정적이지 않은 아몬드 가루의 공급과 퀄리티의 문제로 꼬크가 얇게 좀 구워져서 파손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환율 방어 못해서 이게 웬 꼴입니까? 마카롱한테까지. 에이, 진짜 민생을 파괴하고 있다고요. 네. 배송받는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파손도 조금 고려를 하셔서 주문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화이트데이는 지나갔군요. 지금 하셔도 맞네? 쉽진 않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까먹은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네, 타이밍을 딱 맞출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화이트데이가 지나갔어요? 아니요, 지금 여러분이 방송을 들으시는 게 화요일인데 내일 모레 글피거든요. 네, 지금 화이트데이. 주문하셔도 그때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화이트데이가 뭐예요? 왜냐면 헌재도 데이트하는 날이에요. 뭐 내가 알겠나 이제. 사탕 주는 날 아니에요? 누가? 뭔가를 주긴 합니다. 뭐 달달한 거를. 근데 요새는 사탕보다 좀 더 고급 디저트를 많이 주고받곤 합니다. 꾸루꾸루 같은 거. 네. 이름이 꾸루꾸루예요? 땡. 자, 검찰 입장에서 세상 모든 사람한테 달달한 건 뭘까요? 막 써도 되는 현금입니다. 랩이죠, 랩. 아니에요. 랩은 달 수가 없어요. 예. 점점 형식이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이 만담의 형식이. 밴드에서 베이스였죠? 기타죠. 기타야? 아이, 왜 그러십니까? 아니, 저도 원래 인기 없는 멤버는 베이스인데? 원래 기타는 제일 인기 있는 남자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아니, 블로그에 기타 레슨 받으러 가신다고 써주셔서 저도 아는데. 난 그래서 베이스 치니까 기타 못 쳐가지고 레슨 받는 건 줄 알았어. 왜 그러십니까? 서운하셔. 기타를 스튜디오에서 엄청 친다. 그럼 달아요? 아니잖아. 달콤하죠. 진짜 달달한 건 용처를 적지 않아도 되는 현금입니다. 예. 검찰의 특활비 같은 겁니다. 네. 검찰은 야당을 왜 싫어하느냐?
혹은 진보 언론들을 왜 싫어하느냐. 이런 걸 못 받게 하니까 그렇죠. 내가 뭐 대단한 거 했나? 롯데리아 갔는데 직업 앞에 그거 캐러 다니고 막 뉴스타파가 하승수 변호사가 얼마나 싫어요. 달달한 걸 못하게 하니까. 자, 다시 이제 2월로 돌아와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저 이해 안 되는 행동을 두고 검찰의 자존심을 다 꺾어가면서 검찰이 무엇을 숨겨야 하기에 저 정도의 무리수를 두느냐 라는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얘기했었습니다. 시사하시하고 처음부터 검찰은 자신들을 수사선상에서 빼놓은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공소장 분석 지난주에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했었죠. 근데 이게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을 맞닥뜨리자. 비화폰. 네. 그러자 윤석열에게 헬프콜을 친 것이냐? 아니면 미리 검찰이 준비해둔 카드를 꺼낸 것이 윤석열을 그냥 자동으로 풀어주는 것이냐?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저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고 저는 화병이 조금 풀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12월 14일에 이미 민주당의 진상조사단은 이걸 꺼냈습니다. 그때 추미애 의원이 얘기했었죠. 4일날 선관위에 검찰이랑 국정원이 갈 거다 라는 말을 방첩사 사람들이 들었다. 그 경찰에 불었던 게 경찰에 분 게 작년 크리스마스 즈음이고 네. 민주당은 훨씬 전부터 알았습니다. 정성우 1처장 얘기였죠. 중요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이 할 테니까 지원해라. 라고요. 그 다음에 검찰이 크게 내놓는 게 보통 언론에 크게 소개되니까 검찰이 이 사실을 부인했다거나 쌩까고 지나갔다는 얘기는 그렇게 많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우리가 개헌과 관련된 요청한 사실이 없다. 이런 게 확인됐다. 뭔 소리야? 자기들한테 물어봤는데 확인됐다라고 대답하는 게 어딨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검은 기자들한테 방첩사 등이나 방첩사 주변의 그 어떤 기관, 그러니까 뭐 정보사나 뭐 다른 군부대 이런 데한테 개헌과 관련된 파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파견한 사실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한 게 현재까지 언론이 검찰한테 받아쓴 검찰의 내란 연루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부터 국면이 바뀔 것이 지당해진 순간에 내놓은 카드가 왜 윤석열 탈옥인가. 에 대한 의심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이번 주가. 여기까지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연루된 범죄에 의해서 검찰이 단죄받는 걸 그렇게까지 많이 본 적은 없거든요. 이때 봐야 박근혜 정부 때 검찰 출신 인사 일부. 네. 그들도 황제 조사 받았던 것으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누구죠? 알 작은 안경 쓰시고 우병우요. 그렇죠. 기자 이상하게 쳐다보다가 앞으로 읽어도 우병우, 뒤를 읽어도 우병우. 그렇죠. 이상한 검사 우병우가 그 대포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검찰에서 다리 꼬고 앉아서 서 있는 검사들에게 조사받는 장면 유명하죠. 드라마틱했죠. 네, 그 인상이 너무 길게 남았죠. 나는 조선일보의 그 기사 제목도 아직 기억합니다. 웃으며 팔짱 끼고 조사받는 우병우. 그렇죠. 네. 그때까지만 해도 조선일보는 그 검찰이든 박근혜 정권이든 우리가 다 휘둘러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좌파 언론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와 지금 많이 다르죠. 네. 네. 이제는 따따붙다에도 밀리면은 발행 부수가 줄어드는 신세이기 때문에. 예. 개선한 나폴레옹을 맞아들이듯이 지금 윤석열을 반기며 환호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은 더 유리할 거려? 수사를 왜곡시키기에? 근데 조선일보 발행부수 좀 줄어도 돼요. 조선일보 근데 다른 걸로 돈 많이 벌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그 자기들 나름의 그 구상과 뭐가 있는 건데 윤석열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 거기도 약간 꼬인 것 같긴 한데 뭐 꼬이면 꼬이는 대로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전략을 만들어내고 또 그림을 그리는 게 뭐 그분들 하는 일이니까 뭐. 이 내란 일보 이 그룹에 대해서는 뭐 걱정 안 합니다. 뭐 알아서들 하시겠죠. 우리는 검찰 걱정을 해주는 거죠. 알아서 내란 상황을 지속시키는데 아주 뭐 혁혁한 공을 세우실 것이고 네. 검찰은 의심이 계속 되죠. 아까 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수처에 대한 여론몰이를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건 검찰을 내란 연루와 관련돼서 수사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보루를 그러니까 지금 밀어붙이려는 거 아니냐는 국민의힘은 겁니다. 뭐를 지금 공수처장을 왜 고발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법원의 판단을 통하여 지기현 씨의 이제 사실은 근데 그 재판부가 지기현 씨 혼자는 아니고 3인 체제인데 3명이 있는데 판사가 아무튼
뭐 지기현 씨가 그 중에 이제 어쨌든 대표니까 뭐 어쨌든 지기현 씨의 그 판단을 통하여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되었고 그 수사권이 없는데 윤석열을 체포하였기에 그것이 불법 구금이다 뭐 이런 논리로 지금 고발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기현 씨의 논리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해가지고 내란죄 수사하는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내란죄를 인지했는지를 내가 모르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내란죄를 인지했으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논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란죄 수사권이 애초에 없다라고 판단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억지로 그렇게 우기고 예? 심지어 그게 불법 구금이다라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게 근데 이제 국민의힘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막 언론이 막 그냥 대충 처음에 좀 얘기한 게 대충 그냥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는 게 법원에 확인됐다 이렇게 막 대충 쓰니까 또 말씀드리는 건데 그걸 오늘도 뭐 몇 가지 고약한 칼럼을 보고 네. 아주 화가 났는데 중앙일보 오동훈의 뺨 맞고 심우정의 분풀이 그렇죠. 그 칼럼은 아주 길이 남겨야 됩니다. 그 칼럼과 정왼수 씨 칼럼을 딱 두 개를 그 칼럼 쓴 사람 최머식인데 최민우 기자예요. 네. 그 최머식이와 정왼수 씨 칼럼 두 개를 딱 비교하면은 아주 카운터파트가 딱 되는데 불법 구금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 서울중앙지법한테 체포영장을 받은 게 잘 됐냐 안 됐냐라는 거에 대한 책보 적부심을 받았잖아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체포영장 나온 거에 대해서 그게 잘 됐냐 안 됐냐를 받았는데 서울중앙지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체포영장 나온 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법원에서 합의했죠. 공수처는 네. 그 체포영장을 집행을 한 거잖아요. 그럼 불법 구금이 말이 됩니까? 불법 구금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다 이렇게 공수처가 잘못한 것이고 공수처가 이 사태의 주범이고 공수처가 이 상황에 끼어들어갖고 문제다. 처음에 공수처는 그러면은 이 수사에 왜 끼어들었습니까? 애초에 공수처가 끼어들 일이 없게 하려면은 경찰이랑 검찰이랑 아무 문제도 없이 윤석열 수사를 매끄럽게 쭉 하고 있었으면은 그러면은 공수처가 그냥 갑자기 끼어드는 거에 대해서 너 왜 그래? 뭐 이렇게 하는 얘기가 뭐 100% 저는 정당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게 아니고 이 수사 초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경찰하고 검찰이 첫째 다 내란에 연루가 됩니다. 그래갖고 경찰은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이 처음부터 잡혀갔잖아요. 김봉식 조지호를 내놓고 시작했어요. 네. 경찰은. 거기는 잡혀가잖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자기 손모가지를 완전히 자르고 시작했어요. 경찰은. 그렇기도 한데 검찰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관위에 뭐 갔다는 거야 안 갔다는 거야 이 의문을 풀지 않은 상태로 풀려고 안 하고요. 네,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검찰이 또 뭘 하냐면은 국수본이 이상한데 이거를 자꾸 합니다. 국수본을 털어요. 네, 자꾸 그래서 포렌식을 해야 되는데 왜 폰을 왜 안 내나 뭐 이러면서 뭘 해요 또. 둘이 싸웁니다 계속. 그리고 둘이 공수처도 싸우고, 압수수색하고요 중간중간. 네, 둘이 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찰이 수사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경찰이 갖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그죠. 네? 그거에 대해서 아무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경찰은 또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이 없어요. 검사가 영장을 청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공수처하고 같이 수사를 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는데 검찰하고 경찰은 아까 싸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경찰이 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검찰이 영장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나는 청구 안 할 건데 이래버립니다. 그게 김성훈이었고. 김성훈도 있는데 네. 김성훈은 이제 좀 이따 비아폰 얘기를 제가 한번 해드리고 수사를 하다가 계속 커트를 하고 근데 경찰이 청구한 영장을 또 검찰이 진해 버전으로 막 진해가 알아서 진해 수사 버전으로 청구를 또 해요. 똑같은 거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경찰이 수사할 거를 검찰 버전으로 뺏어가서 자기네 수사로 돌려버립니다. 계속 중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고 있으니 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검찰이 왜 저러지?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검찰을 믿을 수 있는가? 그 내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공수처랑 같이 수사를 해야겠다. 예? 책 잡힐 거 없는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공수처가 그러면 사건을 둘 다 나한테 이첩을 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조본부를 경찰하고 공수처가 만드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을 다 싹 빼놓고 공수처 왜 끼어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욕심이 왜 이렇게 많아? 그건 검찰을 봐달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비화폰도 이제 웃긴 거죠. 김성훈에 대해서 경찰이 계속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3번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유도 없이 반려를 하잖아요.
이유랍시고 들은 얘기가 사실은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인데 그 김성훈이 그래가지고 이 김성훈한테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이 정말 필요가 없느냐에 대해서 경찰이 서울고검에 있는 심의위에다가 내지 않습니까? 수사심의위에 내죠. 네, 판단해 주세요. 그때 심의위가 이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영장을 청구해. 그래가지고 수사심의위가 검찰 뜻대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이제 영장을 청구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윤석열을 풀어줘요. 윤석열을 풀어주고 짜잔. 뒤에 김성훈이 딱 붙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예? 경호처 차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이 그런 거예요. 그 카메라 안에 들어있는 장면은 그걸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김성훈도 풀어준 거예요. 네, 그리고 윤석열이 나오자마자 뭐 이것저것 떠든 다음에 바로 집에 가서 뭐 합니까? 찌개. 밥을 먹어요. 네. 당연히 먹어야겠죠. 김치찌개를 먹어요. 제 상상 속에서 우리 김성훈 전공이 뭡니까? 이벤트예요. 썩업. 예, 막 무슨 뭐를 했겠죠. 김치찌개 송을 틀고 막. 으아! 막 예. 하늘이 내려주신 예. 김치맛 뭐 이런 네. 춤을 추면서 막 따르고 막 춤을 추며 따를 건 또 뭐야. 네. 블루 라벨이 나왔는지가 뭐 모르겠으나 뭐가 나오고 막 그 자리에서 같이 김치찌개를 먹어요. 기사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김성훈이 같이 먹었다고. 그러면은 김성훈이 김치찌개 먹으면서 노래만 불렀겠습니까? 막 백설기 이렇게 초 꼽아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이제 뭐 한 대 맞고. 네. 그런 것도 했겠지만 농담 따먹기만 했겠어요 그 자리에서? 진지한 얘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한바탕 한 다음에 야 성훈아 일로 와봐라. 요즘에 이제 뭐 영장 청구를 한다 뭐 한다 말이 많은데 네가 이제 이거를 잘 이겨내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내일은 여기서 전화를 하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폰을 없애자는 얘기를 본격화했겠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상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김치찌개만 같이 먹었겠습니까? 그 이후 수시간을 뭘 했을 거 아닙니까? 즐거운 시간을. 왜냐하면 이건 그 목적을 정확히 표현하자면 증거인멸 휴가예요. 윤석열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은. 네. 구속의 사유가 너무 있다. 근데 이러면 검찰이 우연히 뭘 했든 간에 검찰한테는 너무나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검사들이 가지고 있던 비화폰마저 삭제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경찰이 영장을 청구를 할 수 있겠어요? 경찰이 쫍니다 그러면. 쫄아서 못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번 정부 들어서 경찰의 인사를 쥐어틀기 위해서 이상민의 주도로 새로 만들어진 경찰국의 경찰국장 출신이던 사람을 최상목이 지금 자기 도장을 찍어가지고 승진을 시켜준 새로운 서울청장 직무대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부터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 정도만 정리. 모든 게 우연이라고 행정 엘리트들은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은 너무 많은 걸 덮을 수 있게 됐다. 박범규 변호사가 여러 번 얘기하던 망고불변의 진리. 검찰이 누리는 가장 큰 권력은 수사하는 권력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 걸 덮는 권력이다. 기소하지 않는 권력이다. 네, 이번에도 경찰과 공수처로부터 많은 것들을 이첩받아서 수사 내용과 범죄인들을 빼앗아 올 때마다 더 광범위하게 자기들의 범죄를 덮을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자면, 심우정 혹은 검찰 조직 전체가 살자면 윤석열이라도 풀어주겠어. 윤석열을 풀어준 것은 부수적인 2번 옵션인 것으로 저는 파악합니다. 내일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빌드업했습니다. 네, 화수목 그 아저씨입니다. 이번 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